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인병입니다. 자, 오늘은 개묘년 임수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수분들 개묘년 개수 겁재가 묘목 상관을 깔고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위기예요. 자칫하면 내 입지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상관에 톡톡 튀는 능력을 갖춘 경쟁자이기 때문에 강적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개그맨인데 윤석열 대통령님 성대모사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입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신인이 나타나는데 나보다 윤석열 대통령님 성대모사를 더 잘해요. 윤석열입니다. 바이든이 승인 안 해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성대모사도 해요. 문재인입니다. 적폐청산, 부동산 규제 해야 되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도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통령 이명박입니다. BBK가 어쨌다고요? 4대강이 어쨌다고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허풍입니다, 허풍. 안철수님 성대모사도 해요. 네,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될 사람 누굽니까? 죄송해요. 네, 아무튼 라이벌 강정이 나타난 거죠. 임수일간 분들은 개묘년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개묘를 본 거는 나보다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심지어 상관이어서 순발력도 있다는 거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는 개수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것도 더 예민해지고 더 신경이 쓰이고 별것도 아닌 거에 승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개묘 겁재 상관은 초반에는 굉장히 통통 튀고 능력치를 막 폭발시키다가 지구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여름인 4~5미쯤에 기대치가 좀 꺾일 수가 있어요. 네, 성대모사를 하다가 성대 결절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임수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늘 하던 대로 상대방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상관간 겁재와 처세를 잘하면 친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얘한테 새로운 것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공부 같은 걸, 정보 같은 것까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이겨내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열심히 준비하면 겁재들, 불특정 다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개묘년 여름 때부터 내가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세상에 드러난다는 건데, 여기서 임수분들도 좋고 나쁘고가 나뉘어요. 드디어 내가 드러나서 좋은 사람, 드러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난 사람, 그런 건 사주팔자 별개로 내향적이고 안정적이고 사무직, 연구, 공무원, 공기업 이러신 분들은 개묘년 겁재 상관운에 나의 존재감이 내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야, 너 임수, 너 잘 걸렸다, 너가 잘하니까 책임지고 맡아서 해봐, 이럴 수도 있고, 모임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모임이 많아질 수가 있고, 또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들, 학폭 가해자나 음주운전하는 분들, 소득신고 제대로 안 하거나 남 뒷담화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드러난다, 밝혀진다는 거니까 내 과거의 잘못이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체능이나 나를 드러내야 되는 직업들, 마케팅이 안 된 사장님들이나 내 브랜드나 나 자신이 알려져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들, 그리고 관종기가 있으신 분들, 개묘년 기회의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겁재를 잘 활용하면 불특정 다수들한테 내가 눈에 띄는 거고, 걔네들이 상관을 깔고 있어서 새로운 뉴 페이스를 원하는 거예요. 정관, 정인, 그딴 운보다 겁재, 상관 이 정도는 돼야지 빡 뜰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겁재, 상관 같은 운에 빡 잘 되면 확 날아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인생 있어요? 인생 한 번뿐인 거, 반짝 빛나는 게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분들한테는 개묘, 겁재, 상관운이 나름 격변의 시기예요. 느닷없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몰락할 수도 있죠. 임수분들에게 개묘년은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든 운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상관간 겁재들이 나한테 태클을 계속 걸어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주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임자일주분들은 자수, 겁재를 깔고 있어서 원래 사람을 잘 안 믿고 의심이 많은데 운에서 개수, 겁재가 왔습니다. 이건 의심이 확신이 된 거예요. 심지어 그 겁재가 상관을 깔고 있어서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단점이 많이 보이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확신은 더 생깁니다. 원래 임자일주가 왕지이고 살짝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는데 자수에서 티를 잘 안 내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천간 겁재와 지지 상관이 오니까 자신감이 눈에 띄게 나타난 거예요. 자만심도 될 수가 있고 어쩌면 현실 부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겁재들, 주변 사람들이 실력 있고 뛰어나단 걸 인정하지 않고 쟤 못해, 별로야, 이런 식으로 뒤에서 겁재들을 내가 씹을 수가 있습니다. 임자일주분들은 개묘년에 좀 표독스러워질 수가 있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인 내 토의 기운, 재성인 화의 기운이 겁재와 상관으로 인해 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재물을 노린다 생각하고 내 명예를 떨어뜨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의심할 수는 있는데 절대 티를 내면은 안 됩니다. 조용히 혼자 생각해야 되죠. 임자일주가 개묘년에는 작은 일들이 크게 부풀어지는 시기여서 평소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임자일주분들 개묘년에 거의 모든 역술인분들이 겁재 들어왔으니까 동업하지 마! 이랬을 텐데 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친한 친구랑은 하지 말고 손절해도 될 사람과 서로의 이익만 쪽쪽 빨아서 이익관계로 똘똘 뭉쳐있고 서로를 믿지는 않지만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이라면 동업이나 팀으로 해도 돼요. 상관간 겁재를 내 편으로 만들면 든든한 지원군이라 볼 수 있어요. 자묘형의 작용도 중요한데 이건 빨리 돈 벌려고 과속하는 거라 보셔도 됩니다. 차가운 자수가 이미 습한 묘목을 수생목하는 건 서로 엉키고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즉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상황을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느닷없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엉키고 꼬이면 겁재, 상관의 작용력이 부정적으로 일어나서 돈도 잃고 망신도 당하고 명예의 실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민일주분들은 개묘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인목식신, 내 고집으로, 내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개묘가 오니까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운을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임수인 나한테 개묘는 겁재 상관인데 운인 개묘의 입장에서 나도 겁재 상관이에요. 겁재 상관은 재치와 경쟁력이 있는 건데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개수의 인목은 목욕이죠. 개묘가 나, 이민을 어떻게 보냐면 매력있고 기세가 강하고 창의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내 능력을 인정받아 스카웃, 이동 제의, 동업 제안, 프로젝트 기획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자축 인묘, 인다음 묘목이어서 묘목이 인목보다 더 발전했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목은 묘목보다 더 잠재력이 크고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도 빠르기 때문에 기획, 마케팅, 좀 트렌디해야 되는 분야에서 성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임수의 인목은 병지여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좋을 수 있는데 묘목이 오니까 내 아이디어가 더 구체화되고 발전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개묘년에 자연스럽게 토, 관이 약해지는데 이는 나무가 엄청 많은데 땅덩어리는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넓히려고 확장이나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비록 안정성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하던가 땅을 넓혀야 되니까 돈이 더 나가기도 하죠. 결국 이민일주분들은 개묘년에 돈을 많이 벌고 안정을 얻는 운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더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운이에요. 근데 또 너무 믿어도 안 되는 게 날 경쟁자라 생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져서 주의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임진일주분들은 편관을 깔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편관은 아니에요. 진토는 물을 보관하는 저장고 같은 역할도 해서 날 그렇게까지 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진일주분들은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한다, 뭐 이런 것도 돼요. 무토 편관의 권력, 개수 겁재의 경쟁, 을목 상관의 자유까지 같이 있으니까 변덕이 심하기도 합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기도 하는데 개묘년은 겁재가 떴으니까 더 경쟁하는 거고 묘목 상관도 왔으니까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토 속의 무토, 편관은 약해지고 내 마음속의 자유와 경쟁심은 더 드러나고 발동하는 거니까 결국 직장 때려치고 싶은 운이에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 많아질 것 같은데 진짜 일이 많아졌고 사람 때문에 짜증날 것 같은데 진짜 사람 때문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심지어 개묘년은 내 화, 재성도 약해지는데 재물운도 구린 느낌이 나요. 근데 임진일주분들은 일할 때 폼은 좀 좋아지는 시기예요. 거의 카타르 월드컵의 메시의 폼이에요. 에이스 같은 느낌이죠. 귀찮아서 일 처리를 대충 했는데 인정받을 수도 있는 운인 거죠. 전 임진일주분들이 봄을 버티고 여름, 4, 5, 2월에 100% 인정받고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시험 보면 올해 예상했던 문제가 나오는 시기이고 사업하시거나 프리랜서 분들은 경쟁 업체를 이길 수 있는 운이에요. 오히려 경쟁 업체가 나와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운일 수도 있어요. 임진일주분들은 올 초에만 잘 버티시면 여름부터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모일주분들은 정제를 깔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개수 겁재가 내 정제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겁재 상관 깔고 있어서 완전 여우예요. 내 걸 다이렉트로 바로 뺏으려 하는 게 아니라 친한 척 하면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모일주분들 마음 착하고 같이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즐겨 하는데 개묘, 이 여우 양아치가 웃으면서 내 뒤통수 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모일주분들은 개묘년에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재물이나 문서, 노하우, 내 저작권 이런 건 진짜 가족도 모르는 곳에 감춰놔야 됩니다. 자칫하면 뺏길 수가 있는 운이에요. 오묘파는 묘목이 목생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오화를 좀 그을리게 막 이상하게 막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찝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날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수를 청하면 그 손모가지 꺾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모일주분들은 개묘년에 오히려 내가 좀 이기적이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바쁘고 번거롭긴 하겠지만 여름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하반기에는 재물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운이에요. 네, 다음 임신일주분들은 개묘년, 겁재 상관 정도는 뭐 애송이 녀석이죠. 걔네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다 수가 읽히죠.
임신일주분들은 일지에 편인이 있어서 의심도 많고 남도 잘 안 믿어서 여우 선별을 잘해요. 근데 계묘는 임신의 편인 레이더망에 완벽히 걸린 거죠. 바로 묘목, 상관을 신금으로 금극목 차단해버리죠. 임신일주분들한테 여러 제안이나 동업하자, 뭐 관리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임신일주분들은 성이 안 차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죠. 임신일주분들 계묘년에 비판이 늘어나고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큰 선택을 하기에 나쁜 운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관, 정인 뭐 이런 운들이 문서 찍을 때 좋은 운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길신 뭐 이런 게 오는 운에 긍정적이고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임신일주의 계묘년, 겁재 상관운은 날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 수법이 뻔히 보이고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운이어서 판단력이 좋은 운이에요. 아, 그리고 묘신 귀문이잖아요? 이걸 해석하면 집착한다, 빠진다는 건데 의심을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예를 들어 9,000원짜리 티셔츠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부터 실밥 상태, 후기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귀문은 귀신도 질색하고 안 달라붙어요. 네, 마지막으로 임술일주분들은 처음에는 겁재 상관을 잘 철벽치고 있었는데 결국 묘수랍을 못 이기고 무너질 수가 있는 운이에요. 예를 들어 존잘남이 있어요. 얘가 나한테 들이대는데 나쁜 남자인 거 뻔히 알아서 철벽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여워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는데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 계묘년한테 호구 잡힐 수 있습니다. 얘가 나한테 빨대를 꽂아서 돈이 쫙쫙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계묘년 겁재 상관을 남자로 비유하긴 했는데 사실 남자가 아니라 계약 같은 거예요. 책임져야 할 일들이나 새로운 일들, 프로젝트 뭐 이런 제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섣불리 했다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임술주분들은 계묘년 무언가를 함부로 시작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이득이 되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나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정말 좋은 운이에요. 사람들이랑 스터디 같은 걸 하면 겁재들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상관간 겁재들에게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술일주분들에게 계묘년은 평소 안 하던 트렌디한 것들, 유행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운이에요. 네, 우리 임술일주 선생님들, 요즘 10대 애들, MZ 애들이 하는 틱톡을 가입하셔서 요즘 유행하는 헌팅포차 춤을 추시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